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이용순입니다. 이 방송은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구울 후보 세 분을 모셨습니다. 6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해 볼 텐데요. 일주일 뒤인 4월 15일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토론을 해주실 후보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입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의 시작 발언, 그리고 사회적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진 뒤에 사회적 공통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입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할 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민생 파탄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먼저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탄핵의 불안한 전국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람이 먼저인 사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더니 네 사람만 먼저였습니다. 평등은 저들만의 평등이었고 공정과 혁신 뒤에 숨어서 부패와 반칙, 특권을 누렸습니다. 조국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으로 언론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파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보, 외교 모두 불안합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보건, 위생, 환경 무엇 하나 불안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도처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시간 됐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시작 발언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의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재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4년 서구울에 첫 출마를 했을 때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장인이십니다. 그리고 45년 전 아버지는 실종되고 지금도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장애를 가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도 많습니다. 기구한 사연과 불행한 현실, 그것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 박범계 왜 정치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서구울 주민 여러분, 삶의 질 최고 우리 서구울 박범계가 만들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과 모든 무게를 제 어깨 위에 충청의 이름으로 충청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 시작 발언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이동규입니다. 저는 모진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으면서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걱정이 있다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어린 자녀가 아빠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뿐입니다. 저는 저희 어린 자녀를 사랑하듯이 유권자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멋진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까제 붕어가 아니라 용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부자, 좋은 대학 출신, 권력층의 자녀만이 용이 되는 세상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론 권력 싸움에 져 현재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은 부모가 모두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는 가련한 할머니입니다.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가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젠 다 용서해 주십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이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유권자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회적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상권이 밀집해 있는 대전 서구울 지역은 이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대한민국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미국, 영국, 독일, 구라파, 동남아시아, 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의료진들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역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1조 7천억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가 여러 토론 끝에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 본 예산 중에 20조 정도를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골목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2,200억 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신감과 그 의지로 경기 회복도 민생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운동 함께 합시다. 우리 모두 어쩌면 조만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긴급 재난 지원금이 나온다면 즉시로 소비에 동참해가지고 경기를 살려나갑시다. 저 박범계 둔산은 물론이고 우리 대전 서구울 또 대전의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획기적인 그러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가 코로나19 대응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찬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약, 패권 국가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보았듯이 사람이 아프고 죽으면 자동차도 컴퓨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바이오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막대한 국부를 비축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조금의 시련을 이겨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법조인이 아닌 이공계 출신을 정부 요직과 간직에 대거 기용하여 국가 중흥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인 고급 두뇌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세제 감면, 유예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하여서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아야겠습니다. 1인당 얼마의 재난지원금은 최하위 계층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여야겠습니다. 세옹지마, 전화이복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려고 하는 산통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잃지 말고 버팁시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상한 일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파가 아주 끔찍한 정도죠. 통계청이 조사에서 3월 30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물지수,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심리지수 BSI 살펴보면 제조업황, 비제조업황이 역대 최저입니다. 그리고 피치나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바이러스가 뒤쫓아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생산과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주성 즉시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탈원전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 세 분에게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할 시간을 드리는데요.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다른 두 후보와 상호 개별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우리 동아당 이동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의 3대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째, 100층 이상 규모의 초대형 글로벌 애국어 초, 중,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기숙하면서 전 세계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까제, 붕어가 아니라 용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방대학, 특히 대전 지역 졸업생을 최우선 국비 애국 유학생으로 선발하겠습니다. 이젠 지방대학의 서름을 모두 벗어 던지고 애국 유학 후에는 애국에서 취업을 하든지 국내에서도 취업이 용이하게 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게 하겠습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6.25 참전 용사, 베트남 참전 용사, 군에서 복무 중 전상자,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처우를 지금보다 2배 이상 개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를 위해서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하며 조금이라도 그 아픈 마음과 노고에 우리가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동규 후보가 발표한 공약과 관련해서 양홍규 후보와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질문은 2번까지 하실 수 있고요. 답변도 역시 2번까지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이 후보님. 예. 제가 후보님의 블로그 등 어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항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발표한 3가지 공약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저 역시 자유민주주의 철저한 신봉자입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삼권과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의회, 언론, 여론 다 장악해서 신좌파 독재 정권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답변해 주세요. 예, 저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단점은 빈부격차를 아주 많이 유발시키고 있고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가 자본주의입니다. 이를 보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원교 예. 후보께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제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 시간을 조금 잘못 알아서 좀 늦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 신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정치를 일컫는 정치적 레토릭, 수사거든요. 그래서 현 정권이 오로지 100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3법이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동규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요번에가 그런 뭐 단점을 다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당들이 많이 지금 난립해 있고 뭐 이념 논쟁에가 막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 조선시대 당파와 똑같은 이런 그때보다 더 많죠. 조선시대 뭐 당파는 지금 문제도 아닙니다. 그때는 15개, 10몇 개였으면 지금은 수십 개가 난립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은 이참에 진정으로 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정당인지 바로 판단해 주실 걸 믿고 선거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규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와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 질문이 있고요. 또 두 번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30초 이내고요. 답변은 1분 이내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는 이동규 후보님 지난 총선에서도 뵀었죠. 예. 네, 굉장히 선전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당이 바뀌셨습니다. 예. 혹시 4년 동안 무슨 우여곡절이 계셨는지요? 당을 바꾼 이유, 그리고 자유공화당을 택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후보님은 항상 저한테 유리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는 뭐 철새의 정치인이 비슷하게 됐는데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도 선거 포스터에 보면 국가와 국민께 충성. 그때는 저도 오로지 우리 조국과 민족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당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다시 슬로건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국가와 국민께 충성입니다. 저는 이제 살만치 살았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잘 살았습니다. 제 소망은 우리 조국과 민족이 영원히 번창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범계 후보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또 어느 당이나 조국에 충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공약 중에 오늘 개천에서 용을 만들겠다, 100층짜리 건물, 그게 실현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그런 발상이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예, 역시 또 고마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보통 보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우리 정종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 이 말씀, 저는 우리 정종희 회장님 말씀을 항상 존경하고 우리 김우중 회장님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두 분의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의 젊은 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실행했고 일단은 제가 가진 재산 한 몇십억 됩니다. 일단 그거부터 내놓고 모자란 돈은 해외 투자나 국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후보가 시간을 딱딱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엔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첫 번째 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삼권과 언론을 장악하고 친중 사대주의 굴종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위협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대화를 구걸하는 대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지역의 대표로서 정치적 소신은 다시 희망 대한민국 지방을 춤추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지방 소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서구을 지역에 대한 저희 지역 공약은 모두 10가지입니다. 모두 주민 편의형, 생활 밀착형 공약들로 꼭 지킬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정책 선거를 위해서 지난 2달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시의회 기자실에 가서 공약을 발표해 왔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저희가 공약집으로 내놨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월평동 화상경마장에 KTNG 상상마당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도심공원을 치유이숲, 생명의숲으로 만드는 것, 갈마동에 수영장을 증설하고 탄방동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등등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전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낸 공약이니만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양홍교 후보 공약 발표와 관해서요. 박범계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양홍교 후보님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방 소멸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 서구을 우리 전국의 전라도나 경상도 또 충북 강원도 가면 정말 소멸하는 군이 있는데 대전 서구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대전 서구을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대전의 인구 지수를 보면 2013년 153만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10,000명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만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대전 서구을도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의 30%가 대전 서구을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지수 이걸 재보면 대전 서구을도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이 대전 서구을도 지금 공동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 지원 특별법이라는 거는 그 특례시, 특례군, 특례구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지방에 재정적, 행정적 특혜를 주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 서구을이 지금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는 그런 활기찬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 더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인식이 너무 다른데요. 저는 대전 서구을이 대한민국 최고의 삶의 질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내 총생산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좀 비춰주시죠. 대전 서구 옛날 통계긴 합니다만 2015년에 8조 7,397억의 GRDP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2016년 뛰어가지고요 8조 9,425억 원. 왜 대전 서구를 그렇게 비하하십니까? 한번 답 좀 해주시죠. 지금 대전 서구을이 그 지역 내 총생산이 갈수록 어느 곳이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전 어느 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전 서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가 이제 조성된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곳곳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거죠. 주거, 상거, 아파트 모두 밀집돼 있는데 실제로 이 교통, 주차, 환경 이게 도시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 레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갈마동에 있는 국민생활체육관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이곳에 수영장, 우리가 아쿠아로빅을 할 수 있는 수영장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참 훈계를 듣고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전 서구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좋은 도시입니다.
네, 다음은 양용규 후보 이 공약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이동규 후보와 두 번의 질문, 두 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30초고요. 답변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양 후보님, 네. 이제 을평동 하상 경마장 이전 이후 KTNG 상상마당을 유치하신다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드는 그 소요 경비는 얼마이고 그 고용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그 건물 가치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범계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공약을 세우고 계세요. 복지시설 유치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TNG의 상상마당, KTNG는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 우리나라의 각 광역단체별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KTNG가 우리 본사를 대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 본사가 있는 대전에도 이런 문화, 사회공헌 사업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어느 정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돈은 KTNG가 조달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한 100여 명, 연간 경제유발효과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규 후보 보충 질문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뭐 소요 경비가 상당히 많고 그거는 전부 다 그 국가 기업이랑 똑같습니다. 공사에 준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00명을 그 고용 효과를 창출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가성비, 돈의 가성비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영세한 자영업자를 도와주면은 그 고용 효과는 수만 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의 가성비가 절대 맞지 않는데 일단 국가의 돈이니까 쓰고 보자. 이런 네, 개념입니다. 질문 시간 됐군요. 네. 이 후보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KTNG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저희가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 그랬지 정부 돈을 그쪽에 쓰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KTNG가 하는 사업은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이미 KTNG는 부산에도 한 몇백억을 투자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홍대 앞에 KTNG 상상마당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마찬가지로 지금 충남도에 논산에 가면 KTNG 상상마을이라고 있어요. 적은 돈, 아마도 십수억 투자해서 그 동네, 그 시골 동네의 어르신들과 시골 동네에 사는 귀농인들한테 참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 돈을 쓰거나 가성비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서울 유권자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이 재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신규 사업도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제가 3선이 되어서 제 손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하고 그리고 TK 야당 의원들 3분, 또 강원도 야당 의원 1분, 너댓 명의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득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과시켜 준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지정은 당연하게 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양질의 공공기관 이전 제 손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전과 세종과 충북 오송을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 충청판 실리콘밸리라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국책 사업을 제가 선두에서 지휘하고 선두에서 계획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세상, 그런 꿈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우리 센트럴파크 아시죠?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라고 있습니다.
천만, 4천만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우리 공원들 잘 연계하면 우리 세계적인 명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 코스가 될 것입니다. 멋지게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박범계 후보의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요. 이동규 후보와 두 번의 질문, 두 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 30초고요. 답변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우리 박 후보님 그 공약집을 보니까 을평동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구축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그 박 후보님은 자기 손으로 창업하셔서 고용을 창출해 본 경험과 창업 이후에 고용을 안정시키고 세금 문제 등 경영 문제로 수많은 애로점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 생활하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모든 경험을 하지 않고서 실현할 수 없다. 그런 가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규 후보님 의사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의료에 밝으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충청권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전의 대덕특구라는 아주 좋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도 발전하고 있고 오창, 오송에 정말 바이오 그러한 단지도 커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잇는 소위 미국 용어로 얘기하면 메갈로폴리스, 인구 300만 명 규모의 대집적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청년 벤처 창업 국가를 만드는데 1단계로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자부 등과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계획도 세워 있고 아주 오랜 네, 이동규 후보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린 그 좀 질문한 요지에서 조금 살짝 비껴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내 손으로 돈을 1원이라도 벌려고 하면 수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쓰는 거는 가장 쉽지만 돈을 버는 거는 수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서민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머릿속에 가슴속에 느끼고 있느냐? 그 말로만 느낀다 하는 게 아니고 뼈저리게 느끼냐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의사 선생님이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말씀하시니까 또 존경의 마음도 들어갑니다. 저 역시 공무원 생활, 판사 생활하면서 월급쟁이였습니다. 초봉 판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참 쪼개서 쓰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 생활도 조금 했습니다. 전관예우 받을만 했지만 전관예우 거부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세비 받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략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민의 아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애를 갖고 있고 사회적 약자, 불우한 이웃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는 그러한 제 신념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 된 절체절명의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네, 박범계 후보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요. 양홍규 후보와 두 번의 질문, 두 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30초고요. 답변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박 후보님. 공부물을 받아보니까 완공사업이 15개, 진행사업이 11개, 공약사업이 23개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사업이라는 걸 쭉 보니까 15개 중에서 6개 정도, 그리고 진행사업 11개 중에서 3개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박 후보님이 공약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뭘 이행하고 뭘 완료했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지적하신 그 많은 완공사업, 또 진행사업, 공약사업을 그렇게 뭐 양홍규 후보님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전부 다 기억하고 전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소상하게,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사업을 진척을 시켜가면서 우리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월평 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들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황토길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파크를 만드는 관련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지금 DCC 말고 DICC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 소위원이 되면서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억지로 예산 집어넣어서 엊그저께 착공을 했습니다. 곧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정말 대전은 마이스 산업의 네, 양홍규 후보 한 차례 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 이행 사업, 완료 사업, 완공 사업, 진행 사업, 공약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셔서 통상적으로 완공 사업 그러면 내가 전에 약속했던 걸 완공했다. 진행하는 건 내가 약속했던 걸 진행했다. 이런 내용일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예컨대 진행 사업에 센트럴파크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약에 센트럴파크를 전에 하신 적이 없거든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 때, 20대 때. 예, 그러니까요. 제가 연속해서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요 내용들이 대부분 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뭘 지금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이 있고요. 그것을 공보물을 보시면 아실 테고요.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센트럴 파크는 제가 지난 국회 때부터 최초로 얘기를 했었고 쭉 얘기를 해왔고 지금 황토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센트럴 파크와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둔산 도시숲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 총 사업비 10억. 즉 이것은 예술의 전당 앞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황토길 조성 사업 말씀드렸고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총 사업비 180억 원. 이건 역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샘머리 공원의 친환경 물순환 선도 도시 조성 사업, 소위 물순환 테마파크 조성. 이건 역시 예산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이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실소유자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집값 안정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 억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전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 14% 정도 올랐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 값이 1.43% 내리는 사이에 대전 아파트 값이 8.2% 올랐어요.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것을 두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대전 지역으로 투기, 풍선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쏠리는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가 규제도 하겠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에도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전한 투자 심리 회복, 투기 자본 유입 차단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요보다는 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하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싼 아파트도 공급하고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될 것이고 민간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는 행정당국에서 행정적 제재, 인허가권으로 행정적 제재를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서 규제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인하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대전 지역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전 지역의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 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일 겁니다. 둔산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렇게 걱정 어린 눈으로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세, 조정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구울의 아파트 값은 서구울이 갖고 있는 여러 우수한 인프라, 삶의 질,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정상화의 과정을 저는 밟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최근에 조정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이
투기적인 자본에 의해서 더 많이 과열된다면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관심 대상 지역으로 또는 조정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가 보유율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세입자가 우리 대전 서구울에도 꽤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 주택 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이라는 제도적인 방안이 저희 19대 때부터 제가 정말 중심이 돼서 법사위에서 많이 강조를 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당에 의해서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가 대전 지역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으로 우리의 많은 젊은 청년과 사회 약자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편다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금융 사태 이후 미국이 헬리콥터 달러를 대량 살판 이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원 통화량 10배 이상의 급살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짜장면 값이 500원에서 5,000원이 된 이유입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민주노총의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웬 데모냐 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노동임금이 대폭 감소되었기에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을 억제한다 하면서 대출을 대폭 규제하여 진정 집이 필요한 계층인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와 저소득층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노예 계층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 방법은 그린벨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정부에서 모두 보정하여 우리의 젊은이와 저소득층이 은행을 이용하여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주 쉬운데 안 한 이유는 이들이 노예 계층에서 벗어나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반드시 개선시키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대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울 후보자 토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에게 4분 동안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서 토론을 진행하실 수 있겠고요.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을 던질 수는 없고요. 두 후보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은 1분 이내고요. 또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최소 답변 시간 4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방해할 정도의 긴 질문 또 긴 답변은 사회자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동규 후보님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원고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오셨는데 예. 공부를 좀 하신 겁니까? 평소 사회 경험입니다. 평소 사회 경험이면 원고 없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원고를 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이유는 혹시 기업과 다른 그런 답이 나올까 봐 그런 건가요?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보고 정확하게 알고 저는 의사이면서 1+1은 2지 약간의 오차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경례를 자주 하시는데요. 예. 조국에 대한 충성,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 결의를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이렇게 거수경례를 해야지만이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거수경례와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진심으로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충성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뭐 외국이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말만 들려도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전쟁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았고 뭐 일제의 그 뭐 패망의 아픔도 있었지만은 이런 굳은 결기를 갖기 위해서 거수경례로서 형식적인 틀을 제가 이용했습니다. 네. 저에게도 거수경례를 여러 번 하셨죠. 존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홍규 후보님. 네. 예, 그저께 목이 많이 쉬셨던데 지금 많이 괜찮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예, 편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특구 주장을 하셨는데요. 네. 대전에 제가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신 박영선 장관께 정말 강력하게 촉구도 드리고 또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참 조르기도 해서 한 번 떨어졌던 규제자유 특구, 대전이 규제자유 특구가 어떤 방면인 줄 아십니까? 네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문답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론 특구에 관한 아닙니다. 대전이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돼서 제가 네. 좀 지적을 올릴까 싶습니다. 대전은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즉 바이오 메디컬 분야입니다. 지금 바이오 메디컬.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말로 바이오 분야의 바이오 메디컬 분야가 전 세계적인 혁신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지금 극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를 빌어서 방역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로 절호의 기회로 우리 대전이 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철저하게 규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네, 그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입니다. 규제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시 허가를 내고 실증 특례를 내는 건데요. 이러한 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특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이 분야를 몰라서 간과하고 드론 특구를 주장하는 건 아니신지? 지금 규제 자유 지역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드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드론에 관해서는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우리의 애트리 등 연구기관이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드론을 설계부터 생산 완료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기업이 대전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 드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약을 한 것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가요. 4분 동안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그 적폐청산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 청년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고 또한 그 부모님도 엄청난 자괴감에 빠뜨렸습니다. 그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은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판사 출신입니다. 우리 양홍규 후보님도 변호사 출신이시고요. 법률가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임명이 되고 그때 수사가 거의 동시에 개시가 됐고 기소가 됐죠. 가족들도 기소가 됐고 본인도 기소가 됐습니다. 제가 적폐청산위원장은 그 전에 임기가 만료가 됐었습니다. 그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뭐 변론으로 친다고 하더라도요.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내용들,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누구든지 헌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다. 그것은 조국 후보자, 조국 전 장관 자신도 그러한 송구하다는 마음은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또 우리 조국 수호당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지지도가 엄청 높게 나오는데 실제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저는 제 정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박 후보님도 어떻습니까? 조국 수호당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재판해보면 알겠고 그 마음이 어떠신지 솔직하게 밝혀주십시오. 그 뭐 조국이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만 해주십시오. 글쎄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뭐 무죄 추정이 아니고 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조국 수호당이 뭡니까, 근데? 그 뭐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조국 수호당 요번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쪽 편에 당그뭐 비례이성 정당 만든 거 당 안 했습니까? 이름도 갑자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엊그저께 만들어가지고. 정당의 이름을 정당법에 의해서 제대로 등록된 그 당의 명칭을 써주셔야지 그냥 조국수호당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박 후보님 그 조국소당 모르십니까? 그 이번에 그 언론 다 알고 국민들 무슨 당이냐? 이동규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뭐. 우리 양 후보님께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3년 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작금이 혼란한 뭐 전국이 생겼고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이라는 그 명분하에 새로운 통합당이 생겼고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 주군을 배신한 세력들과 함께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가슴 아픈 일이죠.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선출직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가슴 아픈 일을 딛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 대한민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 통합이고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보수 통합, 이거는 독재에 대한 저항이고 국민 저항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네, 다음은 양홍규 시간이 다 돼서요. 이동규 후보님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다음은 양홍규 후보가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는데요. 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질문 시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후보님, 의사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정부의 대응이 잘 됐습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의사협회 등 그리고 정교모 등에서 최초의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고 됐다 해서 정부의 최초 늑장 대응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판을 하려고 하면 한정 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환자 수도 뭐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우리 의료진이 뭐 양쪽 후보님들 뭐 변호사 출신이고 저도 의사지만 그래도 다 머리가 똑똑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의료시설과 의사 수준을 봐서는 뭐 진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박범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박 후보님께서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활동은 아주 대단하십니다.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철학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법안 발의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초선일 때는 원안이나 수정 가결이 한 3건 정도 됐는데 이 재선일 때는 수정 가결 딱 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통계가 정확한지는 제가 참여연대 그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너무 일을 안 하신 것 같다. 중앙의 다른 대외 활동에만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분석의 결과인데요. 소위 정량 분석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표 발의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야당 의원님도 발의를 했고 또 김종민 의원님도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세 개가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 대안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양홍규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대표 발의한 것이 형식상으로는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법안들이 꽤 많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개편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하나 틀리는 거, 뭐 이런 용어 하나 바꾸는 것도 다 개정안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한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법안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때 국회를 살펴보니까 의원들 개인당 한 75건 정도를 평균 발의를 했더라고요. 대표 발의. 근데 우리 박 후보님께서 44건 발의에 수정 가결 1건, 그리고 대안 반영 폐기 8건 이렇게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건 질문해서 이제 답을 드릴까요? 예. 그 대안 발의 7건 그것이 제가 대표 발의해서 그 골자로 되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노무현이 같이 그리고 문재인의 정치 철학을 계승해서 정치를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조국 그리고 손혜원, 공정과 혁신에 맞는 분들입니까?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절차적으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시간이 다 네, 그 토론의 열기가 좀 올라가는 그런 찰나인데요. 어느덧 정해져 있는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에게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일부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이 된다. 이런 엉터리 논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공화당 후보를 찍으면 우리 공화당 후보 이동규가 당선됩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저 이동규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제 사업을 성공해내듯이 정치도 멋지게 정직하게 해내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경제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민생을 파탄낸 우리 문재인 정권과 그 정권에 부역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 시민들의 말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대한민국 정치해왔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줄곧 대전을 지켰고 초중고등학교를 이곳에서 졸업했습니다. 특별한 서구 희망의 대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재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충청의 역사, 변방의 역사였습니다. 저 박범계 선두주자로 충청의 역사를 대한민국 중심의 역사로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울은 그냥 서구울이 아닙니다. 충청의 심장이요 본질입니다. 서구의 삶의 질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후보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투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고요. 4월 15일이죠. 이 4월 15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토론에 함께 해주신 세 분 후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